유일한 수수께끼는 도대체 왜 가축이 되려고 결심했는가 하는 것이다. 그들은 고귀한 자세로 먼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고독의 시면, 길들여지지 않는 홀로. 고향이란 대체 무엇인가? 인간과 고양이의 역사, 그 시작은 이집트였다. 고대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고양이의 가축화가 시작됐다. 농경생활의 시작과 함께 들끓었던 쥐떼들. 당시 인간들에게 고양이는 절대적이었다. 기원을 따지자면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양이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유별난 애착과 숭배 사상. 그들에게 고양이는 신이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바스테트 여신의 신성한 축제를 치르기 위해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재물이 바쳐지고 춤과 가장 행렬이 벌어졌다. 그 어떤 동물도 성취하지 못한 대단한 업적. 야생동물이었던 고양이가 인간의 절대적인 숭배를 받기까지 걸린 세월은 약 2000년. 이집트인들에게 고양이는 부드러움과 자비로움, 풍요와 사랑, 치유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그렇게 세계 곳곳에 퍼진 고양이들. 하지만 다산, 관능, 모성 등의 상징이던 고양이는 중세에 이르러 악마, 악마의 전령, 마녀의 동반자로 전락된다. 무제한적인 종교 재판. 고양이는 단지 고양이라는 이유로 화형에 처해졌다. 신에서 악마로의 추락. 인간이 두려워진 건 이때부터였다. 고양이를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 인간과 고양이의 전쟁은 그렇게 시작됐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봄은 고양이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생명의 찬란함 가득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봄을 사랑하나 봅니다. 다들 어디로 갔지? 엄마도 다른 형제들도 보이지 않네요. 연푸른 숲을 달렸습니다. 모든 것이 신났습니다. 세상이 온통 이리 오라고 손짓하잖아요. 대신 엄마는 분주합니다. 숲속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아기들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얘들아, 엄마 곁에만 있어야 한다.
세상은 안전한 듯 보이지만 아주 무서운 곳이란다. 엄마는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런데 왜 여기 살아요? 더럭 겁이 난 아기들은 자꾸 두리번거립니다. 참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엄마가 말한 무서운 것이 이런 건가요? 잡아보고 싶은데 아직은 그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처음이었으니까요. 보고만 있어도 신기하고 놀랍고 이 봄은 정말 고양이를 닮았습니다. 마지막 한 마리까지 다 찾았네요. 혼내주려 했는데 아기 재롱에 마음 스르르 녹아버립니다. 도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아늑한 곳. 지붕 위에서 바라본 세상은 평화롭습니다. 지붕 위가 가장 안전한 놀이터랍니다. 눈 녹아내린 지난 3월에 태어난 새끼들은 햇살 먹고 자랍니다. 처음엔 한 마리. 하지만 봄, 또 봄이 되고 나니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함께여서 좋았지만 그 때문에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를 챙기면 다른 하나가 기다리고 엄마의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잠시만 한눈 팔아도 종종종 사라지는 새끼들. 아기들은 세상을 너무 몰랐습니다. 아까부터 그랬습니다. 엄마는 새끼를 핥고 또 핥고 아주 긴 잠을 자는 새끼를 깨우고 있습니다.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숨이 멎었으니까요. 인정하기 싫은 모양입니다. 죽은 새끼에게 주는 엄마의 마지막 선물. 엄마는 강해야 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새끼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죽은 아기에게 미안했지만 이 또한 본능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텐데 왜 눈 감지 않을까요? 홀로 남아서 그게 두려워서 그런가요? 너무 많이 태어났고 너무 자주 태어났고 하지만 이렇게 너무 많이 자주 죽기도 했습니다. 하늘도 슬펐나 봅니다. 처마 아래 숨어 남은 새끼들을 지키는 엄마.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빗속에 또 누군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비를 피해 숨어버린 길고양이. 언제쯤 다시 돌아올까요? 셀리가 떠난 지 바로 어제 그 전날에도 셀리 너는 죽을 때까지 엄마랑 계속 함께 같이 살자 그랬었어요. 그렇게 고양이가 이쁜데 왜 사람들은 고양이를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는지 정말 나쁜 것 같아요, 사람들. 가족이었다. 4년을 함께 살았고 더 오래 살고 싶었던. 아차하는 순간 사고가 일어났다. 길고양이를 없애라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차에 걸린 것이다. 아이 나쁜 자식. 아니 내가 니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내가 니들 때문에 얼마나. 집 밖으로 나온 지 30분도 안 되어 일어난 일. 나무에 매달려 목이 졸렸고 흙 속에 파묻혀 죽고 말았다. 고양이 살해 사건. 국내 최초로 경찰에 입회하래 현장 검증까지 벌였다. 여기 그렇게 여기를 랜턴을 그렇게 비쳤는데 한 사람이 벌인 일이지만 진짜. 고양이를 죽인 이유는 사람들이었다. 우리 고양이 내 고양이에요. 내 고양이가 지금 4년 동안 키운 거야. 지금 집 앞에서 잠깐 7시 15분에 나왔어요. 신고를 받고 10층이에요, 10층. 나무에 걸어서 죽여놓고 묻었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주민 그게 불과 20분 길면 25분에 30분이에요. 그러면 그 아저씨 개인 혼자 한 사람이 고양이를 죽였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그래야지. 이거를 왜 아파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해가지고 이거 방송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파트 주민들한테 안 좋은 인상 주는 건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 중요한 사람이 왜 함부로 죽여요? 그 전에 일을 아니 그거는 그 아저씨 혼자 경비 아저씨가 죽인 거잖아요. 길고양이. 사람들은 죽이든 없애든 보이지만 않게 해달라고 했다. 자기네들이 지금 위험하다는 거 아무것도 몰라요. 길이 고향이고 집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도 고양이에게도 가장 큰 문제였다. 고양이에게 사람은 딱 두 가지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딴 데 가서 주라고요, 아저씨. 거기 놀이터인데 거기서 주면 어떡하냐고.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 죽여버려. 애들이 노는 데라고 여기는. 왜 여기다가 고양이를 빨리 치냐고. 인간과 고양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전쟁. 고양이 전쟁으로 불러도 좋을 만큼 길고양이 문제는 심각했다. 며칠 전
이 마을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됐다. 살인 동기는 고양이였다. 길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과 그것을 못마땅해 했던 사람. 잦은 다툼 끝에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믿지 못할 사건이었다. 사건 현장은 깨끗했다. 하지만 이곳에 살았던 두 사람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집에 고양이가 들락거리는 것을 못 견뎌 했던 집주인. 얼른 나가 얼른. 이놈의 도둑 고양이야. 얼른 나가지 못해.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이의 마음은 달랐다. 고양이를 유독 좋아했던 할아버지. 도대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왜 그토록 싫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이고 이거 갖고 타고 이 고양이들 얼른 치다게 했잖아요. 그날의 싸움도 그렇게 시작됐다. 싫어하니 동네가 시끄러운 고양이를 하는지. 순간 치밀어 오른 분노. 야 그게 미쳤나? 어?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다. 찔러봐. 그리고 아니 왜 그래 아버지? 돌이킬 수 없는 아니 내가 뭐 잘못했어? 고양이를 싫어했던 사람도 좋아했던 사람도 다시는 고양이를 볼 수 없게 됐다. 고양이에게 밥을 주던 장소를 찾았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는 듯했다. 늘 먹이를 주러 오던 사람이 며칠째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그게 이상할 뿐이었다. 굶주림이 길어지면 알게 될까? 하지만 아직은 이곳을 떠날 수 없었고 돌아오지 못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른 새벽 펼쳐진 고양이 포획 작전. 네코다스케 회원들이다.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이렇게 중성화 수술이 안 된 고양이들을 포획한다. 곳곳에 숨어있는 고양이들을 찾아다닌다. 식당과 뒷골목. 얼마 전 이곳에서 길고양이를 봤다는 제보가 있었다. 먹이를 놓고 포획망을 설치하는 사이 고양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인간과 고양이의 신경전이 길어지자 초조해진다. 잠시 후 포획망 속에 머리를 디밀었다. 그리고 잡힌 고양이가 겁먹지 않도록 담요를 덮어주는 배려도 잊지 않는다. 하지만 이 광경을 보는 내내 가슴 졸였던 사람이 있다. よくわからないけど懐きがいいからね。間違いなく元気に戻ってきます。ありがとう。心配されて。元気に戻ったら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ね。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かわいそうだなと思って大好きだから。そうですか。だからね、ちゃんと手術しないと。そうね。でもいっぱいいるから大変よね。そうなんですよ。保健所でほら預かってあと
安楽死みたいな殺しちゃうのもあるからどこへ連れてくのかなって言ってもにゃんこちゃんもかわいそうだからね。じゃあお願いします。大丈夫ですので。 도쿄 시내의 한 동물병원. 네코다스케 회원들이 자주 찾게 되는 곳이다. 포획된 길고양이들은 이 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는데 수술비의 절반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한다. 작년 한 해 200여 마리의 고양이가 이 병원을 다녀갔다. 중성화 수술이란 수컷과 암컷의 생식기 일부를 제거해 불임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특이한 것은 수술 전 귀의 끝을 자른다는 것이다. 나는 중성화 수술을 받은 고양이에요. 일종의 표시였다. 수술받은 고양이들은 자신이 살던 지역에 방사될 것이다. 이를 티의 날이라고 하는데 무한대로 늘어나는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많이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다.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들까지 길고양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길고양이. 싫든 좋든 타협점을 찾아야 했다. 길고양이 리스트는 카드로 만들어져 마을 공동으로 관리된다. 고양이를 무조건 없애는 일보다 길고양이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발생되는 문제를 없애는 것이 더 중요했다. 이곳에 사는 고양이들은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한다. 고양이 침입 방지용 발판 때문이다. 상처를 입히진 않지만 고양이가 밟고 다닐 수 없게 만들어진 발판. 이 덕에 고양이로 인한 이웃 간의 마찰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고양이의 입장은 달랐다. 침입 방지용 발판이 깔린 만큼 그들의 영역도 함께 줄었으니까. 私は猫が大好きです。私は猫が大嫌いです。だけど仲良しです。これからも猫取りは。はい。本当になんか。 고양이가 늘 화두였다. 정부와 주민들이 함께 안내판을 만들어 마을 곳곳에 붙이고 캠페인을 벌인다. 고양이를 키워도 좋으나 잘 관리하라는 내용. 길들여지지 않고 갇혀 살기 싫어하는 고양이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청결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인들에게 고양이 배설물은 큰 고민이었다. 그래서 설치된 것이 고양이 전용 화장실이다. 臭いですね。臭いけど取らないといっぱいになっちゃうので、はい、取って毎日でも毎日取ってればそんないっぱいにはならないからもう毎日毎日取るようにしてます。はい。 흙이 사라진 도시에서 고양이에겐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마을에 몇 마리의 길고양이가 사는지 어떤 녀석이 사는지에 관한 기록도 빼놓지 않는다. 그렇게 모아진 정보를 마을 주민 대표에게 수시로 알려준다. 길고양이 이야기. 이것이 곧 마을의 이야기가 된다. これ延べ81人81 people donated for cats. Even if they hate cat. それでも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 하지만 일본은 그랬다. 고양이
고양이 문화로 유명한 도쿄 야나카 마을, 그리고 그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야나카 시장. 오늘은 축제가 있는 날이다. 마을 주민들은 전통 의상까지 차려입고 거리로 나와 춤을 춘다. 아이들은 즐거워했고 모든 사람들이 들떠 있었다. 하지만 시장통 어디에도 고양이는 보이지 않는다. 야나카 시장 끝의 언덕 위, 고양이들이 조용히 축제를 즐긴다. 또 한쪽에선 한창 식사 중인 고양이들이 있다. 캣데디, 길고양이들의 아빠로 통한다. 일본에는 개인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굶주린 생명이 안타까워 시작된 일일 것이다. きっかけは自分家の近所で子猫が生まれちゃったことがあるんですよ。その時から逆にかわいそうだなと思って場所を適度に変えて餌をあげるようにしたんですね。 갑자기 고양이 사료를 먹어보는 카이토 씨. 美味しいですか? まずくはないですね。何で食べますか? しけてるないかどうか確かめるだけ。でも 고양이 식사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설거지까지 마친다. 먹은 자리를 깨끗이 치워야 거리가 더러워지지 않을 것이고, 거리가 더러워지지 않아야 사람들이 고양이를 미워하지 않을 테니까. 길 위에 살았지만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고양이들은 건강하고 편안해 보였다. 자유와 평화, 길 위의 꿈이었다. 고양이를 포획했던 장소를 다시 찾았다. 帰ってきましたよ。さっき外にね見てたんだな。あれいないな、帰ってきたかな。遅くなりました。おかえりなさい。うちのにゃんこじゃないけど。よろしくね。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 중성화 수술을 마친 고양이가 살던 곳에 다시 방사된다. 다시 돌아온 고양이는 건강 상태가 괜찮은 듯 보였다. 중성화 수술은 고양이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함. 앞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까지 확인한다. 인간과 고양이, 적대적인 관계를 화해로 이끄는 일은 이렇게 어려웠다. 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はいはい。 이들은 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해 또 가고 있다. 세타가야의 고토쿠지. 일본인들의 남다른 고양이 사랑은 이곳에서 시작됐다. 고양이는 문화였고 종교였다. 한 팔을 들어 손짓하는 고양이. 마네키네코. 사람들은
마네키네코가 인간에게 복을 주고 행운을 준다고 믿고 있다. 한 스님의 고양이에서 신이 된 마네키네코였다.右手が人を招く、左手がお金が欲しい人ね。今間違い、いろいろ日本の国内でも間違ってんだよ。 신, 그리고 고양이. 하지만 고양이는 그냥 고양이였다. 사람에게 이리 오라고 손짓한다. 소망. 고양이에겐 인간이 소망일지 모른다. 며칠 전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미경 씨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어찌 됐을지 모를 일. 갓 태어나 길에 떨어져 있던 아기들 이곳에 옮겨 놓았답니다. 예, 눈도 못 떴어요. 일주일 돼야 눈 떠요. 눈도 안 뜨고요. 귀도 막혀 있고 그래요, 태어나서. 제가 설명해드려도 모르실 거예요. 여기는 아직 탯줄도 안 떨어졌죠? 어디? 태어나서 요번에 탯줄이에요. 한 3, 4일? 지금 여기는 떨어졌고요. 오늘 막 떨어진 것 같아요. 한 4일, 5일 되면 이제 떨어지거든요. 네. 미안해. 네, 그래, 됐습니다. 미안해. 그래요, 미안해. 아이, 정순이 착해요. 보이세요? 이거 하도 지금. 어디요? 여기, 이쪽이요. 볼록 튀어나오는 남자고, 이 여자애는 이렇게 없어요. 아, 작지만 있긴 있네. 네. 다 남자예요. 작지만 있긴 있네요. 고안이 있네. 딸은 하나도 안 낳니? 정순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곁을 떠나지 못하는 엄마 고양이. 미경 씨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죠. 엄마 고양이의 엄마였으니까. 캣맘. 벌써 10년째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기 뛰어오죠, 고양이가. 소리만 듣고도 달려오는 고양이들. 마치 엄마 품에 달려드는 새끼들처럼 그녀를 따랐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새끼들이 얘가 엄마예요. 제가 데려왔더니 지금 젖이 퉁퉁 불어있죠. 미안해 죽겠어요. 젖이 불어가지고 되게 아플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너는? 이리 와. 먹고 사는 것이 늘 문제인 길고양이들. 적어도 지금은 행복해 보이네요. 길고양이에게 정해진 식사가 있나요? 쓰레기통을 뒤지고 버린 것을 주워 먹고 누군가 이렇게 밥을 챙겨준다는 사실만으로 눈물겹게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는 이 일을 위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굶는데 그 생각을 하면 멈출 수 없었죠. 인간과 길고양이의 공존 문제, 우리의 숙제였습니다. 거기 약 나가지고 다 죽었었어요. 2년 전에. 이렇게 밥을 주러 나왔는데 걔네들이 밥을 안 먹더라고요. 차 멀리 차 뒤에 있고. 그러더니만
하나에 그냥 죽어 있고 또 아저씨들의 경비 아저씨를 보셨는데 뭐 밑에 지하실에 어디에 많이 죽어 있다 다 죽어서 통 안 보였어요. 길고양이 번식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부에서도 길고양이에게 중성화 수술을 시키길 권장하는 상황. 살아있는 고양이를 죽이는 것보다는 나았고 어쨌든 사람들을 설득할 구실이 됐습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필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이 땅을 내어줘야 한다. 강요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 자자해서 주민들은 그런 TNR 이런 생각을 잘 모르거든요. 일단 고양이를 없애자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있고 관리사무소며 동대표들한테도 내가 TNR을 해서 이제 더 이상 고양이 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많이 팔았어요? 매일 다니다 보니 이제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친한 친구들은 따로 있습니다. 자신과의 약속, 그리고 고양이들과의 약속입니다. 몸을 숙이고 구석진 곳을 들여다보고 아주 익숙한 일이죠. 하루 종일 기다렸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하루 종일 굶는다는 것도 압니다. 사료를 놓자마자 기막히게 알고 찾아오는 녀석들. 그래서 더 그만두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늘 고양이 때문에 파헤쳐져 있던 쓰레기 봉투가 깨끗하네요. 길고양이에게 밥 주는 일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미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밥 주기 시작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작가님 배고프시죠? 예,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배가 고프듯이 동물들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기가 된 이유는 그 이제 고양이가 로드킬을 당해서 죽어 있는 걸 봤는데 외상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죽어서 누워 있는 모습이 정말 등하고 배하고 붙은 거예요. 그러면 걔는 살아있는 동안 정말 식사다운 식사를 한 끼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들은 수명이 15년이라는데 길고양이들은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3년 동안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내 경제력과 시간이 되는 한도에서 아침 저녁으로 애들 먹거리는 챙겨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고양이들에게 줄 밥을 생각합니다. 달리고 있다. 그가 하는 일은 집집마다 신문을 배달하는 일. 새벽을 달리는 이유였다. 이 새벽, 달리는 이가 또 있다. 고양이. 언제나처럼 쓰레기 주변을 기웃거린다. 꽁꽁 묶여 틈도 보이지 않는다. 꼭 이 세상, 그리고 사람의 마음 같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사진을 찍고 그의 카메라 렌즈 속에는 늘 고양이가 있다. 생명에 대한 기록, 지저분하고 병들어 아픈 고양이들. 하지만 그가 찍는 사진들은 길 위의 기록, 고양이의 기록이 된다. 지켜보다가 드는 생각. 너도 언젠간 사라지겠지. 만나고 이별하는 그들에게 사진을 통해서라도 아름다웠다 말해주고 싶었다. 제 자신이에요. 저 자신이고 사람 같아요, 솔직히.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시라는 정글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 밑에 있는 그냥 하나의 종이에요. 근데 사는 모습이 사람하고 다르지 않아요. 또 제가 사진을 찍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지 애들을 스트레이트로 찍어서 그냥 보여주는 것 말고 쟤들이 도시에서의 어떤 식의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작업도 하고 있고요. 또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떤가에 대한 그 작업도 하고 있어요.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벽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랫동안 찍다 보니까 그 벽을 좋아했던 고양이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죽거나 아니면 제가 묻어주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양이 사진과 벽을 합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벽화처럼 남겨주고 싶어서. 봄, 여름을 지나 가을입니다. 나뭇잎 색깔이 변했고 어렸던 새끼들은 이만큼 자랐습니다. 시간이 빠른 건가요? 아니면 고양이들이 너무 빨리 큰 건가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늘 아이들 곁을 지켰던 엄마 고양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새끼들이 자라면 영역을 물려주고 떠나는 것,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아주 먼 길, 언젠가 그 길 위에 서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가올 겨울이 두렵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길고양이. I can't let you be, 'cause your beauty won't allow me. Wrapped in white sheets, like an angel from a bedtime story. Shut out what they say, 'cause your friends are